10주 차고, 네, 벌써 10주 차가 됐습니다. 두려움, 불안, 분노, 수치심, 자책감, 슬픔까지 했고요. 오늘 질투, 욕망, 인지 왜곡이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데 이 책에서 편집자가 잘못했는지 10가지 감정이라고 했는데 여하튼 에라인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9가지 감정을 이렇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뭐 인지 왜곡을 뭐 감정이라고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네, 146페이지에 질투심도 그걸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죠. 질투심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갖다 주죠. 내가 저 사람을 좀 질투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뭐 사회적 위치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포텐을 질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질투가 적개심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에너지 원천이다. 네, 맞죠. 분노도 그렇고, 질투도 그렇고, 다 에너지의 원천이죠. 질투심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책에, 네. 뭐, 방법이라기보다도 위대한 선수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들이 치른 희생, 훈련 시간, 끊임없는 이동, 압박감, 여가의 포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이 결과론적인 얘기에만 그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칭송만 하죠. 그 사람들의 과정은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되죠. 147페이지에 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이룬 성과에 대해 같은 대가를 치르는 건 아니다.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시작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루지 못하죠. 그래서 유전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전자나 태어난 가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건 당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뭐 당연히 맞는 건데 또 인간적인 또 본능에서는 우리 가족을 잘못 만나서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우리는 누구 탓을 해야 마음이 좀 편해지죠. 만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쉽게 이루었다면 절대 그걸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고 그다지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또 진리죠. 상대방이 이룬,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룰 거는 절대 우리는 그걸 원하지도 않죠. 쉽게 성취했던 어떤 자격증, 예를 들자면 잘 모르겠지만, 쉽게 가졌던 자격증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힘들게 딴, 뭐, 의사 자격증이나 법무사 자격, 변호사, 이런 거를 하는 거지, 뭐, 쉽게 딴, 뭐, 운전면허증을 뭐 엄청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이룰 것 같은 것은 원하지도 않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죠. 이거 쉽다, 안 쉽다라는. 147페이지에 네, 개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겨라. 원하는 곳으로 가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이미 갔던 앞에 선지자들한테 물어봐라. 이 말은 좀 멋있죠. 당신의 질투를 감탄과 바꿔라. 당신의 질투를 동기부여와 바꿔라. 당신의 질투를 노력으로 바꿔라. 그렇죠. 바꿔야 되는데 뭐 그냥 질투만 하고 있는 거죠. 147에서 148페이지에 스토아 학파는 위를 덜 보고 아래를 더 보라고 권유하죠. 뭐 스토아 학파뿐만이 아니라 뭐 뭐든 너무 위를 보지 마, 아래를 봐라는 이야기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질투, 뭐 이런 거에서 해결책은 감사하라 이러면서 감사는 파괴적 질투에 대한 해독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는 질투를 치료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재미있는 얘기 중에 질투하는 많은 것들은 진짜 원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추구하는 것일 뿐이지 않느냐 이런 책에 있죠. 그러면서 최고 경영자들이 자기 직업과 삶을 싫어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충분히 공감하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템의 최고 경영자면 좀 모르겠는데 그냥 사장이다. 뭐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기업을 경영하는 것 자체로서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아이템이어야만이 그나마 좀 좋아하게 되더라고. 148페이지 욕망.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욕망은 양날의 검이다. 네. 이건 욕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정은 다 양날의 검이죠. 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더 나아지려는 욕망은 우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한다. 그렇죠. 욕망이 없으면 우리는 바로 오늘 클랩스합니다. 쓰러질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욕망으로 인해서 한편으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은 이를 그르치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 때도 많다. 그렇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규격화할 수 없는, 막 뻗쳐나가는 욕망, 뭐,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죠. 149페이지 인지 왜곡, 뭐, 카그니티브 디스토션이라는, 라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의 원인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해석과 내적 반응이다. 뭐, 계속 나오는 얘기죠.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건 문제라고 인지하는데, 우리의 해석과 의견과 내적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실이 아닌 가설로 해석하는 능력은 아마도 세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돕는 최고의 정신적 도구일 거다. 그래서 이걸 회색적인 접근이라고 하죠. 그냥 흰색과 검정색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가설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특히.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걸 진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로 해석하는 능력. 150페이지에 철학은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이고 자신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대부분의 인식 과정은 시간과 함께 자동화되기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다. 그렇죠.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은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그걸 행동하죠. 그 습관화되어 버린 거라는 거죠. 인지 왜곡에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쭉 정리를 해보니까 1번 감정적 추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 지나친 일반화, 흑백 사고, 부정적 필트, 긍정적 부분 제거, 미래 추측, 생각 해석, 낙인, 당위적 사고. 이렇게 인지 왜곡을 일으키는 요인이 10가지가 있다. 간단하게 보면 감정적 추론은 우리 감정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추리하는 것. 내 생각이 항상 좀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약간 고답적인 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유연하지 않거든요. 또 특히 또 좀 뭐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이 좀 많죠. 유연하지 못하죠. 비행기를 타면 두려움으로 비행기 여행은 위험하다. 이건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자동차 여행이 훨씬 더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자기가 감정적으로 비행기에서는 내가 바로 사고 나면 죽으니까 더 크게 느낀다라는 거죠. 뭐 공개적으로 말할 때 불안함으로 발표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감정에 휩싸여 있는 지금 상태라는 거죠. 내가 기분이 상한 걸 보니 그들은 나를 공격한 게 틀림없다. 꼭 뭐 누가 공격해야 내가 기분 나쁜 게 아니죠.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우리 감정을 쳐다보면 기분 나빠질 때가 순간 올라오죠. 어떤 생각을 하는 순간에. 151페이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도 인지 왜곡 중에 하나가 있다. 침소봉대. 예. 하찮은 일을 과장해서 떠드는 거죠. 작은 일을 크게. 우리는 뭔가를 버티기 힘들 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떤 비슷한 일이 생겨나면 그건 참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불편함이 커지고 결국 포기하게 된다. 또 상상할 수 있는 한에서 최악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기 시작하면 미래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이런 왜곡된 생각은 두려워하던 일이 발생하면 이를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그렇죠. 최악의 상상을 했는데 비슷한 일이 생기면 최악까지 상상해버리죠. 근데 이것도 약간의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어. 최악까지 상상했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상상했던 일이 발생하네? 라고 하면서 또 뭐, 엄연하게 넘길 수 있는 또 상황도 있을 수 있죠. 152페이지에 지나친 일반화. 네. 특정 사건들을 전체를 대표한다고 가정하는 오류. 뭐 정말 많죠, 이게. 특히 이런 뭐 식자층이라는 애들이 토론하는 거 보면 어떤 부분적 진실을 가지고 그냥 논리를 일반화시키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죠. 그래서 야, 저런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지식인이라고 저기 나와서 말하는 거 하면 저도 되게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아유, 참. 부분적 진실은 그냥 부분적 진실이지 그걸 일반화할 수 없죠. 그래서 보통 항상, 절대, 전부, 아무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인지적 편견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절대라든지 항상이라든지.
나는 절대 뭐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할 문장이죠. 문장에서. 나는 항상 포기하는데 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나친 일반화에 빠져 있을 때는 잘못된 신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응할 수 있는 과거의 증거를 찾아내야 되죠. 이렇게 지나친 일반화를 내가 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야 되죠. 흑백사고 이것도 정말 많이 하죠. all or nothing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분법적 사. 이게 아니면 이거다. 성공 아니면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니면 도다 이런 얘기들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현실은 복잡하고 거의 모든 경우에 광범위한 근데 현실은 복잡한데 이렇게 흑과 백이 나눠져 있는 게 우리 사회에 몇 개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회색이라는 거죠. 두리뭉실하고 약간 금으스루 히리묵 희끄무리하고 뭐 이런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검정 아니면 흰색이죠. 그냥 뭐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더더욱 잘 나오다가 한 번 빠지면 모두 망쳤다고 생각한다라는 책에도 나오고 있고 다음부터는 나오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 하다가 하나 딱 실패하는 순간에 그냥 실패라고 그냥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는 이번 주에 75% 성공했다, 실행했다 하면 객관적 점수를 매기면 좋다라는 그래서 전 이거 보면서 정말 숫자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한번 다시 느꼈어요. 숫자가 없으면 우리는 all or nothing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숫자를 참 개발했던 아라비아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54페이지 부정적 필터. 특정한 부정적 측면 때문에 긍정적 부분을 전혀 보지 못하는 실수. 네. 비슷한 거죠. 앞에 거랑. 몇 주 동안 체중을 줄었는데 이 마지막 오늘 체중이 감량이 정체됐다면 마지막 주 요거의 부정적 결과에 더 신경 써죠. 앞에 거 잘 해왔던 거는 그냥 다 묻혀버리는 거죠. 네. 많은 경우 이렇게 많이 하잖아. 잘 해왔는데 오늘 좀 잘못됐어. 그러면 뭔가 다 잘못된 것처럼. 그래서 책에는 판사 앞에서 당신 사건을 변호해야 한다고 상상하고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어떤 증거를 사용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해 보라는 일주일 내내면 5일 동안 잘했던 걸 계속 우리가 되뇌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공론이죠. 우리 인간은 가장 마지막 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네. 154에서 155 긍정적 부분을 제거하고 뭐 이거나 비슷한 거죠. 부정적 필터나 긍정적인 걸 제거하고. 뭐 이걸 우리나라에서 또 겸손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기도 하죠, 이게. 좋은 점은 최소화하는 경향. 네. 뭔가를 성취하면 기뻐하는 대신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거나 이룬 모든 좋은 점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라고 하는데 또 한국 사회에서 겸손하지 못하다고 이야기가 되죠. 너무 또 뭔가 좋은 점을 계속 이야기하면. 우린 이미 가진 것을 쉽게 잊어버린다. 예, 제가 볼 때 이게 신이 주신 우리의 본능인 거예요. 우리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면, 네, 금방 잊어버리죠. 이미 오래전에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변호사 자격증 따면 뭐, 한 일주일은 좋지만, 그 다음에 그냥 당연히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책 한 권 썼을 때 책 쓰기 전에는 책 한 권 쓰면 뭐 엄청나지만 책 쓰고 나서 아무, 뭐, 그냥 뭐 당연히 쓴 것처럼 또 돼버리는 거죠. 그게 본능입니다. 155페이지에 미래 추측.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착각하는. 또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죠. 과거 경험이 미래 경험으로 이어진다고 예측을 하고, 뭐, 최근 다이어트가 실패, 예, 다시 시작해도 실패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 직접 시도하는 거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직접 시도해야 알 수 있는 거지, 추측은 그냥 다 그냥 하나의 가설인 거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쉽고 결과가 빨리 나올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래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곧바로 좌절하고 포기한다. 모든 게 다 그렇죠. 뭐. 책 쓰기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뭐. 뭔가 자신이 열심히 몇 달 하면 뭐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우리의 또 본능이 있죠. 근데 뭔가 하다가 좀 어떤
장애물에 한두 개 부딪히면 이제 바로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또 많이 포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 두 단어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부정 생각은 시작도 못하지만 맹목 긍정도 문제가 나타나면 빨리 포기한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긍정하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의 일화를 썼던 그 죽음의 수용소인가 그 빅터 프랭클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냥 긍정적인 게 빨리 돌아가시더라 그 사람들. 현실적 긍정이 더 좋고 또 베트남 포로에 있었던 스톡데일이라는 그분도 현실적 낙관주의여야지. 낙관주의 바로바로 죽더라. 뭔가 잘 안 되는 순간에 빨리빨리 포기하더라. 네, 그 얘기하고 다 비슷한 얘기들 하고 있죠. 156페이지에 생각 해석. 실제적 증거 없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 앞에 거하고 또 뭐 비슷한 거죠. 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우리의 두려움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죠. 뭐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의 상태에 우리의 불안을 투영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에 우리의 우울함을 투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다른 사람 얘기도 다 자기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네. 특정 사건을 기반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하는 것. 오늘 나는 다이어트를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시험에서 실수한 걸 보니 결국 공부해도 소용없는 사람이야. 매일 훈련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게 어려운 걸 보니 나는 몸이 둔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낙인 스스로 찍는다. 또 책에서 좀 멋진 문장이 선한 행동을 한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나쁜 행동을 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한 번이라는 걸 좀 집어넣어야 맞겠죠. 선한 행동을 한 번 한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한 번 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꾸준히 하거나 꾸준히 선한 행동을 하면 성인이 될 확률이 높겠고 나쁜 행동을 꾸준히 하면 나쁜 사람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당위적 사고, 뭐뭐 해야 해 이런 엄격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뭔가 또 많이 잃었던 분들이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죠. 자수성가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 관념이 세죠. 자신을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대해줘야 하고 나 스스로 편안하고 문제없는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라는.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계속 붕괴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역경을 잘 견디지 못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만다. 계획을 완벽하게 지켜야 해. 하면서 결과 미달성에 대한 죄책감. 그들은 내가 해주는 일에 감사해야 돼. 타인에 대한 분노. 세상은 공정해야 해. 쉬운 좌절, 피해의식. 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특히 뭐 기업가 같은 분들 중에. 예. 159페이지에 먹을 필요가 있다. 뭐 이걸 당위적으로 하면 그냥 예, 우호적으로 바꿔야 돼. 하고 싶다라고 바꿔야 된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서 한번 재밌게 써봤어. 먹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먹고 싶다.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고 싶다. 이런 엄격한 요구를 유연한 선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연해야죠. 네, 그게 현자죠. 159페이지. 우리는 분명 책임을 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또한 유연성도 키워야 한다. 책임지고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게 자기 원칙이 뚜렷하신 분들인데 또 한편으로 유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자가 되기나 성인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159페이지에 아유 많이 했네요 제가 좀. 우리는 환경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만 보통 타인과 세상의 목표가 당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아유 너무 좋은 문장이죠. 옆에 사람과 세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걸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지. 정경민이 너를 기쁘게 하려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바꿀 수 있는 것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는 시간을 줄여라. 이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불평하지 말라고 스토아 철학은 말하지 않아요. 불평해라. 하지만
불평을 줄이라고 이야기하죠. 불평하는 시간을 줄이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는 다른 뭐 에피쿠로스 학파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이 철학이나 이 사상. 이게 뭐 정답인 거죠. 160페이지 자기 대화의 생산적 개선. 네. 자동적 사고를 감지할 때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설로 접근하고 현실에 맞는지 아닌지 합리적으로 평가. 그 자동적 사고가 아까 말했던 습관하고 무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우리 생각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자기를 비판하거나 예를 들면 그럴 때 먼저 탁 떠오르는 감정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동적 사고인 거죠.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를 가설로 항상 두라는, 떠오르는 생각을 바로 내뱉지 말라라는 거죠. 160페이지에 뭐 비슷하게 이런 또 표도 하나 있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해로운 사고, 유용한 사고가 있는데, 해로운 사고는 입증할 수 없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유용한 사고는 입증이 가능하다라는. 해로운 사고는 사실을 왜곡을 하고, 유용한 사고는 사실을 과정 없이 설명한다. 과장 없이, 과정이 아니라 과장 없이. 해로운 사고는 격한 감정을 생성한다. 일어난 일과 어울리지 않는 감정. 그 유용한 사고는 적당한, 일어난 일에 맞는 감정을 생성. 제가 이런 어떤 정말 분들하고 잠깐씩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뭐 그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책도 엄청나게 읽었고,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정말 이거에 많이 쪄 있어요. 입증할 수 없는 가정이라든지 이거를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막 자신의 이야기를 설득하려고 해요. 아,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전혀 설득이 안 되죠. 그런 설득으로. 그래서 항상 사실이 중요하다고 제가 뭐 책 쓰기에서도 끊임없이 말하는 게 사실을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기고, 예,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감정에 치우친 그냥 자기 감정 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죠. 글쓰기에서도 그래서 감정 의견보다 사실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해로운 사고, 네, 뭐 실패해서 이걸 잘하지 못해. 이 실수를 통해 배우고 관점을 바꾸면서 다시 시도해 볼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고, 나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게 두려워. 이거보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노력을 적게 해도 그런 결과를 얻어. 뭐 저도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한지 모르죠. 모르겠어.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장점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장점이 적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난 그저 최선을 다해 집중할 뿐이야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아유, 또 많이 또 했네요. 네, 어떠셨습니까? 어떤 또 이야기를 우리 소장님은 느끼셨는지 뭐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아, 지금 음소거를 해놨기 때문에, 예, 음소거를 푸셔야 음성이 들릴 겁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153쪽에 아까 숫자 말씀하셨는데요. 75% 매겨보라. 네, 100% 하면 너무 부담도 많이 갈 건데 75%, 네. 그랬을 때 어, 상담에서도 보면은 그 척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슬펐는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슬펐는지 1에서 10으로 이렇게 숫자를 할 때 1이었는지 뭐 5였는지 9였는지 이렇게 척도로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숫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이렇게 100%가 아니라 75% 정도만 이렇게 조금 낮게 낮춰놓으면 부담이 줄어들어서 더 결과에 이거 75%보다 더 높은 결과를 또 이렇게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행동 한다고
성인이 되는 게 아니다. 157쪽에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한다고 넣으라 그러셨어요. 네. 자주 하면은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셔서 선한 행동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음, 먹을 필요가 있다보다는 먹고 싶다. 뭐 할 필요가 있다보다는 159쪽인데요. 하고 싶다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말이 참 중요하다. 표현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피곤해서 침이 잡고 나서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1쪽에서요. 유용한 사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로운 사고와 유용한 사고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하면서 우리가 유용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준 것도 그동안 작가님께서 매우 긍정적이신 분이라는 거 생각했는데요. 긍정적이지 않아. 좀 그래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도 그런 적 많이 있었어요. 유용한 사고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침 네. 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정말 긍정적 사람 아니고요. 지금도 뭐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고요. 근데 이제 읽고 쓰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뭐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철학이 생기고 가치관이 생기고 뭔가 세상의 결을 좀 알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한 거지. 지금도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어 저의 감정을 쳐다보는 게 제 일이잖아요. 계속 생각하고 하는 게. 정말 부정적이고 되게 우울한 경우가 태반이고요. 뭐 제가 봐도 우울은 디폴트니까 인간의 그거는 동의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긍정적이지는 않다는 게 제가 새삼 느꼈고요. 근데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도 뭐 계속 긍정적인 애들은 약간 좀 술 먹었을 때나 긍정적이지 말하다 보면 항상 처음에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자체의 디폴트는. 네. 그래서 계속 노력하라라고 하면서 신이 우리한테 주어진 임무를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뜨거운데 도서관 가서 책 반납하면서 작가님께서 그때 알려주신 하완 작가님, 하완. 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 책 읽으면서 아주 재밌게 읽었고 또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잘그 책을 못 봤고요. 근데 워낙 책 제목이 되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분 영상을 우연히 봤다가 이제 그때 기억하기로 어떤 그분이 그 글을 수정해주는 그 영상을 찍었는데 그분이 하완이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쓴 책이 되게 유명한 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책을 좋습니다. 그분도 우리 어, 작가님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용기 내서 사표를 던지고 3년 동안 1년만 쉴 거다 생각했는데 3년의 공백기를 거치고 네, 그런 이야기 썼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또 썼던 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글을 먼저 읽고 다음에 우리 소장님 글을 읽고 그냥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계속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짧게 요거를 오늘 읽겠습니다. 늘 자리를 지키던 아저씨도 일요일에는 없다. 일요일 아침 공원 옆 도로는 양옆으로 빼곡히 주차된 차량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인적은 없다. 차량 한 대 없이 텅 빈 도로 위. 건널목 신호등은 붉은 빛이지만 나는 그대로 걷는다. 곁에 서 있던 아저씨도 나를 따라 무심하게 위법을 범한다. 조금 피곤해 보이는 얼굴의 떡집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작은 말다툼, 어머, 떡집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작은 말다툼도 고요석에 묻힌다.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중 나비 한 마리가 나비 한 마리가 이른 아침 내 곁을 맴돈다. 그러나 햇살 가득한 오후의 우아한 나비가 아니다. 날개짓이 숨가쁠 정도로 빠르고 몸집은 다소 크며 색은 검은빛에 가깝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난다. 도서관 개관까지 5분 목을 돌리고 허리를 돌리고 무릎을 푼다. 나의 스트레칭을 보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팔을 위아래로 돌린다. 스트레칭은 분명 좋은 기운이다. 주변에 번져간다. 조용한 전염이다. 청소 아주머니가 문을 연다. 나는 두 번째로 입장한다. 늘 내 옆자리에 앉아 책은 펼치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는 아저씨도 언제나 일요일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조용한 풍경 속에서 내 하루는 다시 시작된다. 네, 그냥 도서관 가는 그 과정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도서관 가십니까? 그냥 저 집 주변에 작은 도서관들 다닙니다. 음. 음. 도서관에 매일 가시는지도 질문합니다. 뭐 외부 개인 멘토링 있는 날은 못 가는데 없는 날은 매일 갑니다. 요즘은 더워서 또 도서관 가는 게 더 좋아요. 집에 있는 것보다. 그쵸? 네. 자, 네. 소장님 내용을 읽어주십시오. 차곡차곡 잘 마른 빨래를 개는 마음. 잘 마른 빨래를 차곡차곡 개는 것을 외면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언제부터인가 습관이 되었다. 빨래를 개는 시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른 중반 뒤늦게 시작한 대학 공부는 빨래를 개는 것보다 책상에 앉는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었다. 주경야독하며 한 글자라도 책을 더 읽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마른 빨래 개는 것을 돌보듯이 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빨래를 개는 편은 따로 있다. 바로 배우자이다. 그는 퇴근 후에 주로 하는 일이 그다지 없다. 즐거운 마음으로 공들여서 빨래를 반듯하게 개어 놓는다. 마치 칭찬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빨래 개는 일을 좋아한다. 각을 지어서 반듯하게 개어 놓은 빨래는 의류 매장에 진열한 옷처럼 잘 개어져 있다. 예술이다. 어쩌면 이렇게까지 잘 계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칭찬에 중독된 것도 아닌데 정성 들여 빨래를 개어 놓는 솜씨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갠다. 신바람이라도 나듯 즐거운 마음으로 빨래를 개는 모습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딸과 아내의 속옷까지도 동그랗게 말아서 잘 도갠다.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모른다. 자신이 갠 빨래를 보고 매우 뿌듯해한다. 빨래 개는 일을 재미있어 한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왜 싫어하지? 나는 다음 생애에서 새로 태어난다면 여자로 태어날 거야 라고 말한다. 나는 빨래 개는 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중요하게 해야 할 일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일 뿐인데 말이다. 솔직히 나는 다음 생애에 태어난다면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답한다.
마른 빨래 개기 싫어서가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고. 결혼을 하고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일이다. 처음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를 건조대에 널면서 배우자의 속옷을 널고 있는 손이 떨렸다. 마음도 떨렸던 기억이 난다. 잘 마른 빨래를 차곡차곡 개어야 한다. 내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빨래를 개려고 속옷 하나를 집어들었다. 낡았다. 오래된 속옷이 옷장에도 있었다. 매일 갈아입는 속옷이다. 세탁기와 건조대 그리고 옷장을 수없이 오갔으니 낡을 수밖에. 누군가 여행 갈 때 새 속옷 대신 낡은 옷을 가지고 가서 입고는 버리고 온다고 했다. 진도 줄어들고 얼마나 획기적인 생각인가. 그렇게 버리고 온 낡은 속옷들도 여러 개가 되는데 아직도 버려야 할 낡은 속옷들이 남아있다. 여행할 때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하면서 새 속옷을 갖고 가 짐을 만들었다. 세탁도 하지 못하고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낡은 속옷을 입고 가서 버리고 온다는 생각은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나는 편리함보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었나 보다. 단순히 낡은 속옷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 전체가 이런 식은 아니었을까? 집에 정리하지 않은 많은 옷들도 정리 후 버린다면 좀 더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다. 나는 뒤늦게 시작한 공부가 재밌다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이며 살아왔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다. 자기애가 무척 강했던 것이다. 내가 할 일에 몰입하였다. 잘 마른 빨래를 며칠씩 쌓아두지 않고 차곡차곡 개어야겠다. 어질러진 집안도 잘 정리정돈해야겠다. 어질러진 채로 집을 남에게 보여주는 용기도 생겼다. 단순히 친해지려고 하는 이유에서 집을 공개한다고 하였지만 언제든지 누구라도 올 수 있도록 마른 빨래를 잘 개어야겠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잘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글을 제가 뭐라고 썼나? 정말 처음에 여기 앞에 부분 읽을 때는, 글, 무라카미가 쓰신 글인가? 할 정도로 제가 너무, 그래서, 어, 너무 잘 쓰셨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요 뒤에부터는 좀, 그냥, 뭐, 약간, 그냥, 약간 행설수설하시는 것 같은 느낌. 갑자기 속옷 버리는 얘기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냥, 어떤 느낌이었냐면, 뭐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뭐 정독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뭐 몇 편 본 게 다지만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그 소소한 그 소확행을 무라카미가 만들었잖아요. 그 소확행이란 단어 자체를. 그러니까 네. 이까지 지금 색칠한 예까지는 정말 소확행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는 공부나 이런 외부적인 활동에 더 좋은 가치를 두고 내 남편 배우자는 아니, 이게 소고 깨는 거를 너무 재밌어하고 잘 갠다. 이거 자체가 되게, 와, 이게 그럴 수 있지. 꼭 뭐 여자가 잘 개야 되고 남자가 뭐 이런 거 꼭 아니니까.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읽으면서 제가 빠져들었어요. 그렇지. 여자로 태어날 거야. 또,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뚜두두두두두. 근데 이제 여기에서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 속옷을 넣을 때 손이 떨렸다고 근데 왜 떨렸지라는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겼고요. 읽다가 잘 모르겠는데 왜 떨리지? 라는 그 다음에 빨래를 차곡차곡 해야 되고 속옷 하나를 낡았고 오래된 속옷이 옷장에 있고 매일 갖는 속옷이고 옷장을 수없이 오갔으니 낡을 수밖에 이까지는 그냥 뭐 결론은 없더라도 그냥 너무 소확행적인 글로 잘 쓰신 글인데 요 뒤에부터 이제 제가 그냥 제 느낌인 거죠. 이거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답이 아니죠. 그냥 제 느낌이. 그냥 속옷을 버리고 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앞에 이 내용에서 뭐 그렇게 와닿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게 뭐 그렇게 여행 가서 속옷 버리는 게 어떻게 기발한가? 이게 뭐 그냥
뭐 기발한 느낌은 없는데 막 혼자 그냥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죠. 앞부분은 하루키 글을 보는 줄 알았는데 알았다. 그리고 네. 그래서 속옷이 손이 떨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앞부분과 비교해서 길을 잃는 것 같고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그래서 수정을 뒷부분을 좀 더 해보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감출 수가 없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어, 속옷 빨래 얘기하다가 그걸로 계속 가야지 한 가지 주제로 가야지 하면서 생각나는 거 적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여행 가서 속옷을 버리고 오는 걸 되게 기발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이 남편 그 배우자님이 이게 남자분인데 속옷을 잘 개는 이 느낌으로 해서 좀 우리는 좀 반대야라는 느낌으로 결론 맺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더라고.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는 보통은 남자가 여자가 속옷을 잘 개야 된다라는 게 그 우리나라 그 정서상에서 그게 되게 팽배한데 이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더 와닿았고 그리고 배우자께서 빨래를 개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것도 되게 신선했던 거예요. 그냥 빨래를 개는 거는 좋은데 누구나 갤 수 있잖아요. 저도 빨래를 개니까. 그런데 빨래를 개는 걸 너무 좋아한다는 게 되게 신선했다는 이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이 배우자님의 뭐 이야기나 하나 더 다른 꼭 속옷이 아니더라도 좀 나하고 다른 지금 이 저자랑 이 글쓴이랑 지금 앞 나오는 글에 나오는 배우자가 뭔가 다른 걸로 그냥 하나를 딱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여행 가서 속옷 버리는 거 이거보단. 저는 여행 가서 속옷을 버리고 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작가님. 충격 저, 받았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충격이 너무 안 좋았, 너무 좋은 기억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충격 받았다는, 좋았다는 거예요. 좋았, 좋았다는 거예요? 예. 네.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동안 여행 갈 때 속옷을 새 것을 사서 갔단 말이에요. 남에게 보이려고. 그랬는데 딱 버리고 온다니까 그 속옷, 입었던 속옷을 비닐봉지에 싸서 이렇게 며칠 동안 갖고 있는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는데 그렇게 그냥 헌 속옷을 갖고 와서 난 바로 버린다? 이런 그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헌 속옷 버리지 말고 뒀다가 여행 갈 때 버리고 오자. 그렇게 생각해서 저한테는 네. 그 부분을 잘 제가 쓰지를 표현을 다 못했을 수도 있고 이 그럴 글하고 수도 있어요. 어울리지 않을 맞아요.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그 글이 좋고 나쁘고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 속옷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정말 재미난 꼭지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네, 제가 봐도 저는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속옷을 네, 버리고 온다라는 것도 이게 신선하긴 하단 말이에요. 네, 이걸로도 그냥 한 꼭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네. 내 고정관념에 끼어져 있는 어떤 내 친구와의 대화, 뭐 이러면서 속옷을 버리고 오는 친구의 그 속 시원함에 대한 그 속옷 버림에 대한 통쾌함을 이야기해달라. 이런 것도 충분히 재밌겠죠.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근데 이제 네,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앞에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님과 그 지금 여기 저자님의 그 약간 상반되는데 이런 것 자체가 되게 소소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요 앞에 부분은 정말 야 너무 멋진데 이거 너무 잘 쓰셨는데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결국은 그건 것 같아요. 그림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저자의 머릿속을 갖고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니, 독자의 머릿속, 독자를 갖고 논다는 게 결국은 텍스트를 읽으면서 독자의 머릿속에 내가 생각했었던 그림을 그냥 강제 주입시켜버리는 거죠. 읽게 되면서.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좋냐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건 좋고, 왜 뒤에는 전혀 안 땡기지? 속옷 버린 얘기부터는, 와, 이거 너무 이거는 길을 잃으셨는데?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답이 아니긴 하지만, 왜 생각해보면 결국은 앞에는 그림이 계속 그려졌던 거예요. 남편분, 배우자께서 이쁘게 개는 대화체에서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여자로 태어날 거야. 충분히 이런 얘기 대화할 수 있는 그림 그려줬고, 정말 잘 개고 있는 모습도 그려진 거예요. 그 속옷에 대한 개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표현이 됐던 거죠. 이런 거 있죠. 동그랗게 말아서 딸의 속옷과 그것도 동그랗게 말아서 잘 갠다. 이것도 충분히 그려지는 거죠, 머릿속에. 아, 그렇게 개고 계셨겠구나. 그러니까 제 머릿속을 갖고 노신 거죠. 이 글에서. 그런데, 여행 가서 옷 버리는, 여기서부터는 설명인 거예요. 저자가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여행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떠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한 건데, 결국은 그림을 그렸던 글은 내가 좋다고 느끼는 거고, 그림이 아니라 뭔가 계속 설명하는 글은 내가 좋다고 안 느끼는구나라는 생각하게 또 되더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보면 지금 낡은 속옷 버리고는 이것도 그냥 이걸 잘라내가지고 소장님이 이것도 앞에 썼던 것처럼 그림을 독자들의 머릿속에 읽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멘트나 대화체나 뭐 이미지를 한번 적어 보시라고. 그러면 네. 제가 이거 잘 썼네라고 느끼면 제가 오늘 지금 했던 말이 맞고 아니면 좀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겠죠. 네. 그 작가님께서 손이 배우자 속옷에 손이 떨렸다. 이유가 뭔가요? 그랬는데 그 어, 결혼 전에 이불을 만들었어요. 네. 친정 네. 오빠 집에서 네. 이불을 깨맬 때도 가슴이 떨렸어요. 네. 소미불을 그, 한다는 게 뭐예요? 그 소미불, 겨울 이불 이렇게 올케 언니하고 같이 이불을 만들고 깨매는데 그때도 가슴이 떨렸고 처음 이제 또 남편의 속옷을 아, 옷걸이에 빨래해서 넣는데 굉장히 떨렸는데 그 왜 이유가 뭔가요? 하니까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음, 남자 속옷을 처음 만져봐니 보니까 그랬겠죠. 그런 의미시였구나. 아, 이제 그럼 이해가 가네. 네. 네, 네, 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속옷 이거 그 버리고 온 네, 거 이걸 가지고 살짝 네, 이야기를 한번 만들으셔서 네, 그냥 한번 써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소장님이 요 앞에 부분 쓰신 것처럼 요 네, 뒷부분 속옷 버린 부분을 읽는 사람한테 머릿속에 내가 그림을 그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한 며칠 동안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써보시면 네. 아마 뭐 글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다 이제 이 앞에 부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그거 이제 글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지금 이 앞에 부분 쓰신 것처럼. 과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는 아니고요. 지금 뭐 그냥 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뒷부분은 그냥 길을 잃으셨다고 여기서. 근데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강민이라는 사람한테 느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아까 하완이라는 작가가 이 글을 봤을 때는 너무 좋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이건 아무도 몰라. 왜? 이게 글은 자기만의 어떤 그 경험치를 여기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정답이 없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분한테 보였는데 어떤 분은 밑에 부분이 더 좋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는 네. 어떻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느낌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보편도 아니고 절대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니 앞에는 내 머릿속에 계속 그려졌고 앞에 글은 뒷부분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다. 아, 이거는 내가 분명히 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설명하는 글은 역시 좀 잘 안 읽히고 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다시 한번 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작가님, 저희 집에 실제로 빨래가 지금 쌓여 있어요. 제가 안 개고 있어요. 아니, 뭐꼭 일기, 갤 필요 있나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남편이 개줘야 되는데. 네. 뭐 저도 뭐 개고 하는데. 딸 집에 가서 오랫동안 안 오고 있으니까 제가 빨래를 안 개고 있어요. 손을 안 대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장님은 이제 이렇게 외부 활동하실 분이신 것 같아요. 그걸 더 좋게, 그렇게 해서 지금 잘 살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성향이 이게 틀리고 이게 맞다는 아닌 것 같아요. 딱 그 성향이 소장님은 그 외부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 쪽에서 사람들한테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서울구치소에 갔었는데요. 인성교육하러. 이제 그 양성 평등에 대해서 남편들이 가사 일 좀 더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얘기 잘 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거 묻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강사님의 남편분 가사 잘 도와주십니까? 설거지 도와줍니까?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솔직히 얘기했죠. 어, 저 설거지 하기 싫을 때 도망간다고. 당신도 힘드니까 설거지 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아침에 하든지 할 테니까 당신 힘드니까 설거지 하지 말고 쉬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밖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또 설거지, 와보면 설거지 다 해놓고, 그러는데 제가 설거지를, 저도 가끔씩 하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제가 안 하면 아마 안 해줄 거예요. 그런데 빨래 개는 거는 진짜로 한 25년, 25년 정도 계속 해주고 있어서 감사해요. 네. 아유, 감사하죠. 같이 이렇게 또 하면 좋죠, 뭐. 저 공부하라고 해줘서 감사해요. 아니, 그렇죠. 네, 또, 시간의 배분을 위해서 또 그런 일을 또 해주니까 또 부부가 또 서로 의지하면서 또 사는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제가 네, 혹시, 네, 지난주까지 솔직히, 이 글쓰기 되게 어려운 거구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가님. 일주일에 한 곡씩 쓰고, 되게 어렵구나. 이 작가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더 열심히 책 읽고 해야 되겠다. 또 다짐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쓴 거 잘 봐야지, 이러고. 네. 그렇죠. 네, 뭐, 저도 뭐, 작가라고 칭하기도 민망한 사람이긴 한데, 네, 뭐, 글 하루 종일 뭐, 요즘은 또, 책이 뭐,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 수정하는데 그냥 지금은 뭐, 오늘만 해도 뭐, 분 단위로 살았어요. 10분 그래서 단위로 살았 얼마나 행복하세요? 아니, 뭐, 행복한 건 뭐, 당연한데, 그래도 네. 이 고비는 또 되게, 그 순간은 또 약간 딸깍고개거든요. 이게 막 에너지 투여해야 또 막, 이게 또 글이 변화하는 게 보이니까 그냥 한번 쭉 읽는다고 수정될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래도 완성된 글을 그쪽 편집자께서 다시 주고 한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내용을 그래도 또 나오기 직전이니까 멋진 걸로 또 대체시켜 보려고 애쓰고 하니까 그게 그냥 너무 막 딸깍보기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그냥 아유, 항상 이런 고비를 넘는구나라는 오늘 스스로 막 생각하는데 그쪽 편집자께서도 이메일로 장문을 했는데 작가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편집자들도 지금이 가장 힘들어요. 이러면서 장문의 아,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요 순간이 다들 힘들구나. 저는 작가님이 책이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빨리 사서 읽어봐야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아까 우리 여기 책에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의 그런 힘든 과정은 결과만 그냥 나왔을 거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가님께서 이렇게 땀 흘리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그냥 써지는 게 아니고 노력, 땀, 영혼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건 정답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몇 권을 내보면 그냥 항상 다 되어 있던 15,000원, 17,000원짜리 사서 읽는 게 다였다가 이거를 이제 제가 몇 권을 쓰고 지금도 뭐 매일 글을 쓰는 게 일이지만 그 매일 그냥 이런 블로그나 이런 데 썼던 글은 그냥 내가 그냥 쓰면 되는데 이건 이제 그쪽의 편집자나 그쪽의 출판사 대표나 그 사람들도 내 책이 잘 팔려야 또 잘 먹고 살 거니까 저도 잘 팔리면 저한테도 또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거를 잘 되게 하는 거는 너무 기쁘긴 한데 이게 이제 마지막 딸깍고개가 생기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에너지를 투여해야 되고 막 그냥 블로그에 브런치에 글 쓰는 거랑은 또 전혀 다른 느낌이 드는 거니까 아 하면서 막 그냥 아까는 점심 시간을 그냥 어느 순간 보니까 오후 2시인 거예요. 아침 8시부터 그냥 쭉 앉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도 안 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우와, 화장실도 안 가고 점심도 안 먹었네? 그래서 그냥 몰입인데요? 몰입.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맞아. 저녁 6시쯤에는 다시 들어가야 돼. 또 독서 모임 해야지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대충 정리하고 막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열심히 몰입해서 잠깐 쉬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우울해져 고통, 있는. 그 고통이 그래도 조금만 더 버티시면 네, 아주 기쁨의 열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냥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썼던 텍스트가 출판사에서 나름대로 멋지게 겉표지 정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딱 단행본으로 나오는 그 순간은 뭐 소장님도 이제 나오겠지만 책이 너무 기뻐요. 그 순간만큼은 그냥 그 다른 기쁨 뭐 누구 말대로 뭐 제가 어떤 글에서 썼지만 로또를 한 번도 안 맞아봤지만 로또 맞으면 그 순간 되게 기쁠 것 같은데 그 정도 기쁨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노력해서 네. 단행본 한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요게 딱 한 권 나오는 거 자체가 그냥 그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냥 막 그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다른 거에 기쁨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오늘도 생각했던 게 그건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에너지를 몰입해서 딱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와서 멍하니 있는데 되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좀 기뻐야 되잖아. 그래도 뭔가 했다 하면 기뻐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약간 우울한 거야. 이게 예술의 핵심인 거예요. 더 할 수 있다라는 게 보여지니까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더 해봤자 이거 힘들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어느 순간 여기서 마감해야 출판사의 날짜에 주니까 내일 모레 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오늘 배운 거에서 작가님 죄송하지만 유용한 사고로 바꾸시기를. 네. 네, 그리고 여튼 네. 작가님 옆에서 이렇게 그 고통의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또 바쁘신데 이렇게 저 한 사람 위해서 또 시간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 소장님이 그냥 저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네, 마지막 힘 잘 내시고 응원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네, 네, 다음 책, 주는 네, 17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책 나오면 1등으로 사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